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16년차 월급쟁이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실천 독서법입니다. 지은이 독서부자 낙순물. 출판사 청림출판.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소개. 어린 시절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학창 시절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석사 학위까지 마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책 한 권을 만났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책을 읽고 독서 부자의 꿈을 키웠다. 그 이후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100권의 책을 읽으며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책에 나온 내용을 실천하는 실천 독서법으로 삶의 4가지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기적은 인생의 꿈을 찾게 된 것이다. 자신도 미처 몰랐던 꿈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깨닫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두 번째 기적은 경제적 자유를 찾은 것이다. 수많은 재테크서를 읽고 실천한 결과 목표한 것보다 빠르게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세 번째 기적은 직장 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독서로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인간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졌다. 네 번째 기적은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다. 책에서 말한 대로 마음 먹고 행동하자.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다. 저자는 책을 읽고 덮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책 한 권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역시 5년 전까지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독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기적을 찾았는지 이 책에 담았다. 6장 인생을 바꾸는 실천 독서법. 1년 동안 100권 제대로 읽는 법. 독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400권 이상을 읽었다. 100권을 읽으니 다른 삶이 보였다. 200권을 읽으니 나의 위치를 깨달았다. 300권을 읽으니 삶의 방향을 찾았다. 400권을 읽으니 뭘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다. 500권, 600권, 읽은 책이 늘어날 때마다 독서가 나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던져주지 않을까? 사실 100권, 200권이라는 양보다는 다양한 책들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시간적 의미가 강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것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다. 4년 동안 400권 넘게 읽으니 1년에 평균 100권 이상은 읽었다는 뜻이다. 독서량이 늘어갈 때마다 삶의 변화를 느꼈기에 정말 책을 많이 빨리 읽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에 책 한 권 읽기 독서법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읽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에게는 맞지 않았다.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차례를 보고 핵심이나 흥미가 있는 부분 위주로 읽으라는 것이다.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제각각이니 이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통독한다. 그 이유는 어떤 책이든 서두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서두에서는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실수, 경험, 배경 등을 주로 이야기한다. 나는 책을 선택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순간까지
독서하는 모든 순간 작가와 교감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해야 중심 내용에 공감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고 믿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서 1년에 책 100권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 독서를 권유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1년에 책 100권만 읽어보라는 것이다. 그럼 대부분은 회사가 한가한가 봐. 어떻게 1년에 책 100권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1년에 책 100권을 통독할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 풀어보겠다. 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단행본은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정도의 250쪽 내외이다. 1시간 정도 집중해 읽으면 대략 40에서 50쪽을 읽을 수 있다.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4, 50분 정도가 걸린다. 대략 30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다. 점심시간에 40분 정도 책을 읽는다. 조용한 분위기에 집중도 잘 되기 때문에 보통 30페이지 이상 읽는다. 퇴근 후 1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 대략 45페이지 이상 가능하다. 계산해보자. 1년에 25,200페이지 정도를 읽을 수 있는데 단행본 한 권이 대략 250페이지이니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독서한다고 했을 때의 경우이다. 만약 주말에도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독서한다면 추가로 20권 정도는 더 읽을 수 있다. 퇴근 후 1시간을 따로 내서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읽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주위를 둘러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니면 엎드려 자거나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찾거나 게임을 해서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시간에 독서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남는 시간에 게임하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진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 잠시 남는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어보라. 산술적으로 봐도 1년에 100권 읽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주말에 따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1년에 책 100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제 알았으니 한번 도전해보길 바란다. 하루 3권 읽기. 어렸을 때 무협지를 무척 좋아했다. 어느 무협지를 읽든지 항상 나오는 문파가 있는데 바로 소림사이다. 절에 있는 승려들이 살생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무술을 배우는 거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청룡팔부라는 유명한 무협지에 나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주는 문구가 있었다. 소림사의 한 고승이 말하기를 무공을 익히는 것은 수련의 한 가지 방법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적 수련으로 무공을 배운다. 누군가를 해치려 하거나 힘을 과시하는데 무공을 쓰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자신의 내부에 악한 기운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승려들은 지속적으로 참선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그 악한 기운을 정화시켜야 함도 강조한다. 나의 초기 독서는 재테크서뿐이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와 관련해 경제를 설명하는 책만 읽었다. 그런 어느 날 평소처럼 도서관에 재테크서를 빌리러 갔다. 그런데 그날 유독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이 있었다.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였다. 솔직히 작가가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단지 그 책 제목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그냥 책에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 작가는 인문 고전 독서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인문 고전 독서의 필요성을 성공한 사람, 부자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인문 고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그 내용을 자식들에게 익히도록 한다고도 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문득 무협지에서 읽었던 소림사 고승이 한 말이 생각났다. 돈을 벌 목적으로 재테크서만 읽는 것은 어쩌면 무공 연습만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소림사 승려들이 무공을 익히면서 참선과 수행을 하듯이 너무 돈 버는 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삶의 균형을 잡아줄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너무 물질적 내용에만 매달려 인생 전체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재테크서 읽기를 관두고 인문 고전을 읽기는 두려웠다. 인문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고전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 안에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지만 책의 내용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재테크서를 읽는 한편으로 고전도 매일 조금씩 읽어보기로 했다. 한 종류의 책만 읽는 대신에 시간대별로 읽는 책을 달리 해보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이나 번잡한 곳에서는 집중력을 높이려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챕터가 짧고 핵심을 간파하기 쉽게 구성된 자기계발서를 읽기로 했다. 퇴근 후 집에서 책을 읽을 때는 조용히 집중할 수도 있고 학습 위주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이때는 재테크서를 읽기로 했다. 결국 남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중에 식사하는 15에서 20분을 제외하고 40분 정도 남는 시간에 인문학과 철학 분야 책을 읽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은 소등이 되고 조용해진다. 집에 있는 독서 등을 회사로 갖고 왔다. 그러니 독서실에 있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정말 인문서를 읽기 좋은 시간이 형성됐다. 나는 이렇게 하루에 3종류 책을 읽게 됐다. 이렇게 여러 책을 동시에 읽으면 좋은 점이 많다. 첫째,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지루할 틈이 없다. 내용이 지루해 30분 정도 읽으면 졸리고 그만 읽고 싶은 책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3권을 동시에 읽으면 지루할 틈이 없어진다. 독서할 때 보통 집중력이 1시간 이내 정도인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별로 책을 달리하면서 1시간 이내로 독서를 하니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집중이 가능했다. 둘째, 지식을 연결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가 개인생활이라면 재테크서는 경제, 경영을 다루고 인문서는 사회, 철학을 다룬다. 경제신문을 사서 보면 경제 뉴스만 다루지 않는다. 경제만으로는 본질까지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사회 현상이 경제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책을 다양하게 읽어나가는 것을 매일 신문을 읽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독서가 끝났을 때의 남다른 성취감이다. 출퇴근 40분, 점심시간 40분, 퇴근 후 1시간을 읽는다고 하면 책 3권을 각각 읽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3권을 다 읽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다. 비슷한 시점에 3권을 다 읽으면 그 성취감이 한 권을 다 읽었을 때보다 3배 이상이다. 간혹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것이 있다. 3가지 책을 동시에 읽으면 내용이 헷갈리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우선 성격이 전혀 다른 책이니 헷갈릴 염려가 없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라. 1시간 단위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듣고 나서 헷갈렸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는가? 하루는 국어만, 하루는 수학만, 하루는 영어만 수업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학습하기가 더 수월하다. 독서도 이렇게 시작해보는 거다. 만약에 하루 일과를 4-5개로 쪼갤 수 있다면 하루에 4-5권을 읽으면 된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책을 매일 만나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최소 2권 이상을 동시에 읽어보라. 한 분야당 20권이 기본이다. 몇 년째 아침에 헬스클럽에 가고 있다. 몇 년을 꾸준히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패턴을 알게 됐다. 우선 연초가 되면 건강 계획이라도 세웠는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들 온다. 그런데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고부터는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여름 휴가 시즌 2-3달 전부터 급격히 인원이 늘어난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 역시
휴가 시즌이 끝나면 급격히 줄어든다. 그 이후 헬스장은 정말 한가하다. 아마도 어디를 가나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싶다. 몇 년째 같은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 누가 꾸준히 다니는지도 알 수 있다. 어느 날 운동이 끝나고 거의 매일 보던 사람들 중 몇 명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렸다.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왜 살은 맨날 이 모양인지 몰라. 어차피 운동하는 게 그 살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냐? 10년을 운동했어도 매일 같은 몸무게이거나 살이 빠지기는커녕 늘어난 사람도 있다. 운동뿐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해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을 겪은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을 보면 이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나온다. 10년간 매일 러닝머신을 했다고 하자.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힘이 들 수 있다. 그런데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은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한다. 매일 똑같이 하는 그 수준에 몸이 맞춰지지 더 좋아지진 않는다. 살을 빼거나 근육을 늘리고 싶다면 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깨뜨려야 한다. 매일 30분씩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 우리 몸은 그 정도의 시간과 달리는 속도에 적응돼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 매일 30분씩 시속 8km로 달렸다고 하면 한 달 뒤에는 40분을 또는 시속 9km로 계속 변화를 줘야 몸이 바뀐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해보자. 매일 10년간 덧셈, 뺄셈을 공부하고서는 왜 나는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 거지?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곱셈, 나눗셈을 배우려면 덧셈, 뺄셈을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덧셈, 뺄셈의 기본 원리를 통해 곱셈,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서 구구단을 외운다. 그러고 나서 계속 문제를 풀며 어렵게 느껴지는 그 단계를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한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위를 하면서 실력이 늘길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이다. 뭔가를 새로 배우려면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새로 배우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단계가 없다면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쉬운 부분에서 머무르고 심도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수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항상 비슷한 수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면 포기하고 쉬운 단계로 계속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책을 통해 뭔가 배우는 것도 이와 같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연예인이 이렇게 해서 살을 뺐다고 소개하는 책을 산다. 그리고 책 내용을 따라 하다가 중간에 실패한다. 그 사람은 연예인이라 시간하고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거야. 라며 자기 위안으로 끝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연예인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이면에는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전문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시간 대신에 전문 트레이너들의 지식을 빌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쓸 수 없으니 책을 사서 따라 해보는 것이다. 트레이너는 달랑 책 한 권만 공부하고 끝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꾸준히 최신 학술 이론도 찾아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진정 살을 빼고 싶다면 트레이너들이 실천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살이 빠지는 원리도 같이 공부해야 한다. 나는 독서로 인생 방향을 설정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공부해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두 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간이 나오는 족족 사서 읽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선 20권 정도를 읽으니 책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나만의 눈높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원리나 이론을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책을 찾아 읽으면서 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책을 한두 권 읽는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질 거라 기대하는 것은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수준이 비슷한 책만 읽어서도 발전이 없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기로 했다면 그 분야의 책을 최소 20권 정도는 읽어보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점점 높이라. 이 입법으로 전문가 되기. 처음 재테크서를 읽었을 때는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서를 읽으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나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바로 알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어려운 것 중 한 가지가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이다. 책 한 권을 읽다가 드문드문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바로 뜻을 찾거나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한 페이지에 한 개 이상씩 이해가 가지 않는 용어가 나온다면 책을 다 읽어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없다. 매번 인터넷으로 어려운 내용을 검색해 찾고 이해하면서 읽어나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독서라는 행위가 너무 지루해진다. 이렇듯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책만 읽는 것은 문제이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운 좋게 대학원 입학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7월 초에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고 입학 요강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토익 7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보다 3년 전에 승진 조건에 맞추기 위해 토익을 준비한 적이 있다. 2달 동안 주말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준비했는데도 당시 회사가 요구하는 승진 기준을 간신히 턱걸이한 615점을 받았다. 그 뒤로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점은 불가능한 점수로 느껴졌다. 입학 서류 제출까지 토익 응시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다.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줬는데 토익 때문에 입학을 못했다고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죽기 살기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시험 전까지 아래와 같이 공부했다. 아침 5시에서 7시 토익 한 세트 풀기. 회사 업무 30분 전까지 아침에 틀린 내용 복습. 이런 식으로 2주 동안 책 3권을 3번 정도 복습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첫 시험을 봤다. 그 결과는 나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815점을 받은 것이다. 이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 극한 상황에서 진심을 다해 배수진을 치고 준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점과 잘 모르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는 점이다. 공학도로 살아와서 그런지 재테크서를 읽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함께 담긴 재테크서들은 그나마 읽기 수월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토익을 준비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반복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반복 독서를 하기로 결심했다. 한번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읽었다. 그런데 같은 책을 3번까지 읽기는 너무 지루해 2번까지로 한정했다. 당연히 효율적인 독서법이 없나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독서법을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필사를 추천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밑줄 그은 내용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효과적으로 읽으면서 필사할 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읽을 때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은 빨간색으로 줄을 그었다. 2번째로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은 파란색으로 줄을 그었다. 이렇게 구분해놓고 필사하니 파란색 줄을 그은 내용에 대해 왜 놓치고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즉, 한 번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 2번째 읽을 때는 연관 지식을 기반으로 놓쳤던 중요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필사한 내용을 다시 보려고 하니 내 글씨가 깔끔하지 못했다.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타이핑했다. 프린터로 출력해 다시 읽어보았다. 이렇게 하니 책 내용을 거의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개월 뒤에 출력물들을 다시 보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부분이 있었다. 이후 분기별로 출력물들을 다시 보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이렇게 해서 나의 독서 학습법이
만들어졌다. 2번 반복해서 읽고, 2번 필사하고, 2번 복습하는 것이 나만의 독서 학습법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 필사할 내용도 많고 생각만큼 책을 독파해 나가는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독서하면 그 분야 전문가까진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을 필터를 할 정도의 능력은 생길 것이다. 일처리 능력이든 학습 능력이든 자산 형성이든 마찬가지이다. 시간을 들여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는다. 처음엔 더딘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실력이 훌쩍 좋아진다. 이 이법을 그대로 따라 하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2번째 읽는 게 실증 난다고 하면 한 번만 읽으면 된다. 모르는 내용을 필사하기 힘들면 컴퓨터에 입력만 해도 된다.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다만 타이핑한 것들은 꼭 다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독서를 끝내고 나서 그냥 책을 덮지 말고 어떤 방식이든 한 번 더 되새김하라. 반복을 통한 실천 독서법은 여러분을 더 빨리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